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선 46년 만에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협조 요청 내용 말고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산불 피해 지역 찾는다든지 또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사업 중에 하나죠. 천원주택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폭넓은 대권 행보로 볼 수 있는 일정이 이어졌었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처럼 움직이긴 해요. 근데 너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윤석열 정부를 파면으로 몰아간 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총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지금 빨리 나와야죠. 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네. 선수로 뛰려고 하는 겁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대선으로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이상 정치 노름하지 말고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출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나 싶은데 어제 시정연설 때 얘기를 좀 해보자면 현장에 또 초등학생들이 방청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AI 관련 투자 부문 이야기하면서 한대행이 2층 쪽 학생들 좀 보면서 즉석 발언도 했다고 하는데 네. 현장에 의원들이 많았잖아요. 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그 모습 보고 진짜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출마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그제 며칠 전이었죠.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된 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본인이 쓴 책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작가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교감이 없었다면 책을 내기 어렵겠죠. 예, 근데 책까지 나왔다. 예.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 행보가 보인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 광주에 갔다가 울산에 갔다가 한미연합사 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에는 본인의 고향의 호남이지요. 거기 가서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현장 시찰을 했었고요. 네. 울산에 간 것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시작이 됐던 발화점입니다. 울산에. 그래서 울산에 갔었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사 가지고 본인이 군번 옛날에 군에 이제 있었을 때 본인 군번 더 군번을 외우고 싶더라고요. 그죠. 본인 군번 외워서 인사까지 한 병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행보들은 전부 다 정치적 이제 의미가 담고 있는 거라고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병장으로서 군번을 외우는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군대를 면제받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군대에 다녀왔다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 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2+2 이제 미국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의 장남이지요.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아마도 재계 인사들 주로 만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대행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책임자니까 예. 다른 대선 후보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한덕수 권한 대행을 만날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일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어떤 그 대선 출마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일 그리고 공직자 사퇴 시한도 다가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행보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이 한 대행이 등장 시정연설 전후로 의원들의 고성도 좀 오가고 그랬습니다. 언짢은 모습이 있었는데 아이들 보기가 어땠을까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도 조금 들긴 합니다만 가장 긴장도가 높은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행의 시정연설 이후에 우원식 의장이 한마디 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총리의 시정연설도 그랬지만 이렇게 발언 후에 의장이 대행을 두고 작심질타를 하는 모습 자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 의장이 사전 환담을 요청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밖에 발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원래 시정연설하기 전에는 의장과 같이 차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바쁘다는 핑계로 차담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가기 전에 한마디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맞는 말씀이죠.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자신이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30, 40년 친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잖아요. 이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던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대통령에 나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이면 어차피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간보지 말고 출마를 하고 싶으면 사퇴를 하고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게 맞고요. 네. 또 출마를 하지 않을 거면 마지막까지 조기 대선을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옳은 도리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이 우 의장의 발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또 앞으로 나와서 또 반발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목소리들이 한대행의 출마 명분에 더 힘을 실어준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이제 출마는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와지면 한나땡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자신감이 있어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 범보수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아마도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두려운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금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DJ 정부 때 경제 수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IMF가 있었는데 그 IMF를 잘 해소를 하면서 잘 위기를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는 국무총리로서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로서 그 위기를 잘 넘었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안정적으로 잘 위기를 넘겼었거든요. 네. 그런 위기를 넘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통산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네. 이거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검증된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급부상하는 것을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네.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권한대행이 서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국회의장은 서열이 그 밑입니다. 근데 마치 저렇게 불러놓고 훈계하듯이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한덕수 대행이 또 대권 행보로 보이는 어떤 움직임들 일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지금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다. 오늘이 또 이제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 의무 군경의 날로 기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대권 행보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출마가 계속해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또 국민의힘 한창 경선이 진행 중인데 후보들도 한대행의 출마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그 문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을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출마설이 계속해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이제 밥이 거의 다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한덕수 대행의 이야기. 오늘은 또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볼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3일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 간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한대행이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40% 중후반대로 앞서는데 한대행의 지지율 30% 양자 대결에서 나왔습니다. 퍼센트포인트 차가 뭐 엇비슷하지만 의미 있는 수치로도 보이고요. 빅텐트 안에 이준석 후보를 계속해서 좀 끼워 넣어야 하는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가상 3자 대결에서도요. 한덕수 대행은 29%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좀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죠. 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렇다면 경선이 끝났을 때 최종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할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 83% 압도적인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한덕수 권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게 또 한번 확인이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후보가 확정되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선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높은 여론조사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이제 존재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홍준표 이제 후보가 말한 것처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도 단일화하는 것을 열어놓겠다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격차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되고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좁다 그러면 7%의 지지율을 가진 이준석 후보가 어느 쪽과 손을 잡는 따라서 결과가 결정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좁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3자 대결이 될까 양자 대결이 될까 홍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빅텐트에 포섭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는 계속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스토킹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